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특히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급망 부문에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영내 경제 협력에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영내 국가들과 양자 다자 경제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특히 반도체 공급망 부분에서 영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민주당의 아미베라 위원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경제 강국인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국가들과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these partnerships with Korea, Japan, New Zealand, Australia, Singapore, and others, whether that's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or other mechanisms to leverage and multiply our investments in the region, particularly in Southeast Asia.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리아 켄트웰 의원도 지난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앞서 보낸 서한에서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과 영내 번영, 그리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 미국 국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IPEF의 데이터 조항을 특정 분야의 개별적 자유무역 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최근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이 IPEF 이외의 수단을 마련해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의 향후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상호 방위 역량 강화 등으로 미한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 국가 전략 중 한국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4년간 집중할 이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상호 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미한 동맹 공고화입니다. 이어 판도를 바꾸기 위한 북한의 역량 추구 위협을 감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UN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 확산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국가 전략은 또 미한 동맹에 대한 양국 국민의 지지 유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북한은 미한 동맹에 대한 일부 정치적 사상적 반대를 악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영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아 안보 환경이 계속 진화하고 적들과 경쟁자들이 새로운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해 종합적인 군사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즉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제시돼 왔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목표는 삭제됐습니다. 이번 통합 국가 전략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 심화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TPNW 서명국들의 첫 회의가 열려 세계 비핵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50여 서명국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한 오스트리아 외무부의 알렉산더 킨트 군축 무기통제 비확산 국장은 핵이 인류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 세계가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는 세계적인 재앙인데도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가 안보와 억제력이라는 거짓 약속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들이 핵무기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민간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최근 발표한 군비 군축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1일 B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 어민 문제를 다룰 적법한 절차들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추방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But it's an indication of a change in the policy, and I think it's a change that makes sense. I think it was very controversial at the time, the way it was done.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ways of dealing with issues like that, with questions of a crime. South Korea has an excellent legal system, and the individuals can be put on trial in a more balanced and appropriate way of handling it.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벌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옳은 일이라며 이제는 관련 기록을 바로잡을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원 2명의 목숨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일종의 교환으로 여긴 것 같다며 한국 지도부의 매우 부도덕한 조치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대한 위반을 시사한 것이었다며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적 조치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은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책임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납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이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년 전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훈 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이들이 해경을 압박해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의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오는 23일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를 보고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온전히 누리고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탈북민 지원을 담론 중심의 통일부에서 실제 행정 권한을 갖춘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2일 한국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은 탈북민에 대한 행정과 복지 서비스 조직을 갖추지 못한 통일부가 탈북민 정책을 주관하기보다는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 정책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도 귀화를 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제도 아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서 탈북민들이 국내 정착 50년이 넘도록 관리정책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지적하고 행안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탈북민을 특별 국민으로 간주하면서 복지 분야 특별 예산 확보에 더 이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탈북민 주무부서의 행안부 이전 논의는 타당하지만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면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